tell me where to go. Turn on the radio of the city lights. Will you take me to the show, to the places that I know, driving through the night. 네, 보는 미술에서 듣고 즐기는 미술로 시대를 걷는 미술관 진행을 맡고 있는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정말 요새 추상 미술의 매력에 흠뻑 빠졌거든요. 이 시대를 걷는 미술관 하면서 집에 가서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 한번 봐봐. 뭐가 보이니? 아니야, 단순히 별자리 같은데 그게 아니야. 이 단순히 붉은색, 푸른색 같은데 그 너머를 봐야 돼. 하면서 뭔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함께 걸으면서 우리의 여행을 이끌어 주실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신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의상도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방가르드 하십니다. 예,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직은 좀 많이 수줍으신 것 같은데. 자, 오늘 세 번째 강의 주제. 그러면 전유신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추상미술가인 이성자 최욱경 작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두 작가님은 좀 비교적 최근에 새롭게 발굴이 됐다거나 또는 재해석된 작가분들이에요. 사실은 이분들은 각자의 그 추상미술의 세계를 독자적으로 완성한 분인 거에 비해서 한국 미술사에서는 조금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럴까라는 지점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작가들의 작품 세계, 생애를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이분들을 이제 어떻게 함께 이야기해 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박수와 함께 우리 여행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성자 작가님부터 네. 소개를 좀 해주실 텐데 네. 이성자 작가님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성자 작가님 하면 자연이나 우주, 또 유목적 여정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뭔가 굉장히 카테고리가 좀 넓은 느낌인데. 네. 예. 이성자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성자 작가님은 1918년에 전남 광양에서 출생했고, 미술을 전공하신 것은 아니었고요. 가정학을 전공했고, 3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배우자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셋 낳고 가정주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유학도 가정학을 배우시고 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가정주부가 되셨군요. 네. 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예술은 언제 계속 들어봐야죠. 네. 네. 일본에서 배운 것을 언젠가 또 쓰게 되세요. 그런데 돌연 1951년 한국전쟁 중에 프랑스에 가시게 돼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프랑스에서 1950년대에 찍은 사진이고, 실제로 보면은 살롱 앙데팡당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 굉장히 프랑스에서 유명한 전시회의 이름이고, 그것이 열렸던 그랑빨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시장 앞에서 사진을 찍으신 겁니다. 네. 프랑스 파리는 정말 미술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19세기부터 전 세계 예술가들이 모두 다 파리에 가서 내 미술 세계를 펼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선생님, 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3명의 자녀도 뒀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파리는 혼자 가신 건가요? 우리 작가님은 아니면?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식구들과는 좀 떨어지신 거네요. 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순간 네. 말을 끊었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성격이 급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1950년대에 여러분 파리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먹고 사는 것도 힘들 때 파리에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면 정말 원하는 걸 다 이루고 산 것일까? 그런데 이제 아이들하고 남편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 이유는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했고 이혼의 결과로 아이들의 양육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내가 더 이상 이제 한국 땅에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과감히 혼자 프랑스에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미라는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미술을 배우기 시작해요. 조금 어려운 사정 끝에 파리에 가게 됐지만 조금은 이성자 작가에게 운이 따랐던 것은 파리에 가서 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지금 그 사진 속의 뒤편에 남성분이 한 분 보이는데 그분이 바로 앙리 고에츠라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앙리 고에츠라는 이 작가분 역시도 파리 미술계에서 꽤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제자를 잘 가르치는 것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제자들을 위한 전시회도 꾸준히 열어줘서 거기서 자기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성자 작가가 1958년에 라라뱅시 갤러리라는 곳에서 개인전을 열면서 이제 앙리 고에츠의 제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예술가로서 자신의 개인전을 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당대 미술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미술은 사실 추상 미술이었기 때문에 이성자 작가도 이제 구상적인 작업에서 좀 벗어나서 자신만의 이제 추상 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개인전을 열면서 좀 데뷔하게 되는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야, 정말 대단한 것이 51년도에 혼자 파리로 가셨던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미술을 시작하고 네. 배우신 거잖아요. 처음으로 미술 네. 교육을 파리에서 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7년 만에 개인전을 열었다는 건 정말 엄청난 네. 어떻게 보면 능력자시네요. 맞습니다. 이성자 작가만 유일하게 미술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로 현지에서 미술을 배우고 화가로 등단을 하게 된 아주 독특한 이력의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어떤 평가를 좀 받는 작가님이셨을까요? 이 초기에 이성자 작가가 보여줬던 그 작품은 각각의 개별 작품의 제목은 다르지만 이 시기 작업을 이렇게 묶어서 여성과 대지 연작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여성과 대지가 결국엔 좀 동등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여성과 대지를 연결해서 생각했냐면 이성자 작가는 그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랑 대지에서 무언가를 키워내는 경작의 행위랑 결국은 같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본인은 사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캔버스 위에 대지를 그리는 행위를 하면서 사실상 일종의 양육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약간 개인적인 어떤 뭐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또 그걸 해소하기도 하고 그걸 예술로 좀 승화시키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여성과 대지 연작입니다. 그런데 이성자 작가의 이제 작업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는 시기가 찾아와요. 1965년에 이성자 작가는 프랑스에 간 지 한 15년 만에 한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해는 한국과 프랑스가 공식적인 한불 문화협정이라는 걸 체결한 해예요. 그래서 1965년 이후에 이성자 작가는 본인이 화가로서 활동하는 것 이외에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이제 문화교류, 미술교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세요. 예전에는 잘 몰랐던 한국의 전통에 대해서도 또 새롭게 주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목파나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이 목파나가 한국의 전통을 상징하니까 내 작업에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동시대에 프랑스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던 자신의 친구 작가들도 목파나라는 것을 현대적인 미술의 재료로서 또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상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식인 현대적인 재료의 목파나 또 한국의 전통을 상징하는 목파나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은 이제 좀 새로운 작업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과 대지 연작에서 좀 비유적으로 자연을 가지고 왔던 것과 달리 아주 구체적인 재료를 통해서 자연을 자신의 작업에 도입하는 새로운 방법을 또 찾게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키워드 중에 자연이 이제 등장을 하는 네. 그런데 이제 좀 자연과 연관되는 작업에서 조금 한 발짝 벗어나서 이성자 작가가 조금 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 1968년에 이성자 작가가 뉴욕을 비롯해서 미국의 대도시들을 여행할 이제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을 가시는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대지보다는 조금 더 넓은 세계, 현대적인 세계,
를 만나게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좀 충격과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이 도시의 모습을 작품에 좀 반영하고 싶다. 그 뒤로 1970년대에 도시 연작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허.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원이 반으로 쪼개졌다가 뭐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원이 나오기도 하고 뭐 아주 좀 생각지 못했던 도시 연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저런 작품 속에서 도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각형 대신 마치 세포가 분열하는 것 같은 그 세포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제 원형의 형태를 통해서 도시라는 걸 좀 재해석하는 도시 연작을 197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존재해야 될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같은 성격것만 있는 게 아니죠. 서로 다른 것들이 뒤섞이면서 그 안에서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같이 힘을 모으기도 해서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우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두 번째 키워드 우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네. 되는군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약간 도시의 형태, 그 원형의 형태로 도시를 만들었다. 여기에 좀 가까웠는데 그 이후 1980년대의 작업을 보면 실제로 약간 우주공간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켜요. 확실히 그러네요. 네. 1965년 이후에 이제 한국에 자유롭게 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 프랑스를 왔다 갔다 했는데 비행기에서 그린란드를 지나갈 때 그 만년설이 뒤덮인 산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해가 갑자기 떠오른다든지 네. 뭔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풍경들을 보게 되는데 보다 넓은 풍경으로 좀 시선을 확장시키는 것이 이 시기 작업의 좀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그 색동의 색채 같은 것들도 잘 보여요. 전의 작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색동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방색, 색동 이런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의 색채들을 굉장히 현대적으로 반영한 이런 식의 시리즈들을 또 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상미술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외형을 알 수 있게 그리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 작가가 그 추상을 그렸는가라는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본다면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성자 작가의 또 작품이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 추상 미술에서 지금 소개해 주신 우리 이성자 작가의 작품이 갖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성자 작가에 대한 연구라는 것은 또는 이 작가를 한국 미술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것은 이제 막 시작된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작품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질문들을 떠올리시면서 계속해서 이성자라는 작가에 한번 주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성 추상 미술계를 또 대표하는 또 한 분, 이번에는 최욱경 작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그 작가님의 삶의 여정도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욱경 작가님을 정리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욱경 작가님도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고 또 다양한 모험을 했던 분이고 또 화가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자나 시인으로서도 활동했던 아주 전방위적인 예술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지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욱경 작가는 1940년에 서울에서 출생해서 서울예고, 서울대 회화과를 거쳐서 미국에 1960년대 유학을 가게 돼요. 이성자 작가가 파리에 가서야 처음으로 미술을 배웠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정말 소위 엘리트 미술 교육을 받은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하긴 요즘 입시 미술로 쳐도 정말 엘리트 코스를 쫙 밟고 가셨네요. 네. 최욱경 작가의 추상이 사실상 이제 미국 유학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 유학 시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 유학 가서 초창기에 제일 많이 그린 것은 인체 드로잉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드로잉이 남아있고 요거는 저건데 저 에스파 위플래시인데 이걸 이미 앞서 가셨네. 이거는 저 에스파거든요. 네. 아마도 미국에서 그 수업 시간에 고용되었던 모델분이 그러니까 미리 케이팝의 어떤 역사 같은 것들을 예측해서 저런 포즈들을 취해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땀이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빠르게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생략되는 부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제 오른쪽에도 보면 뭐 얼굴 부분, 다리 부분이 이제 생략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빨리 그려야 되니까 즉 단순화
된다 또는 추상화된다. 그리고 대상을 음영 같은 걸 넣어서 입체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니까 좀 평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흰색, 검정색, 흰색, 검정색 이런 식의 또 대비도 이후에 그 추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체를 막 열심히 드로잉을 하다가 최욱경만의 추상이 됐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추상인데요. 네. 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추상화됐다. 이거는 저만 넘어갈 수는 없죠. 우리 관객분들은 어떻게 좀 보이시는지. 그 여성분의 그 이제 그 비키니 차림의 옷 같기도 하고 말의 형상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실은 그저 말이 보여가지고 네, 예. 저랑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왠지 좀 마음에 위안이 되네. 네, 저도요. 비키니 입은 모습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검정색으로 뭔가 선글라스 낀 것 같은 검은색 눈. 맨 위에서부터? 네. 그 비키니를 입어서 여성의 이제 가슴 형태도 둥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어쨌든 초창기 인체 드로잉으로부터 그것들을 이제 더 이상 뭔지 알아볼 수 없게 또는 뭐 어떤 사람은 말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이렇게까지 그려지는 추상화된 형태로 이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최욱경 작가도 네. 유학가 이제 한 7, 8년 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다 보니 내 눈에 그전에는 중요하게 안 보였던 한국의 또 전통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뭔 것인지 한번. 이거는 저희 실은 미술 시간에도 많이 했던 건데 이렇게 깎아갖고 이렇게 찍는 거 뭐라고 그러죠? 파나요? 판화. 네. 예. 판화의 느낌인데 약간 저 예전에 그 상형 문자들 예. 그런 좀 느낌이 나는데. 네, 정확하게 보셨네요. 사실 그 한자, 서에 이제 기초가 되는 한자는 기본적으로 뭐 동물이나 뭐 식물이나 인간의 형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상화해서 만든 상형 문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글자 자체가 추상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에서 했던 블랙 앤 화이트 추상하고도 또 맞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흰 종이 위에 먹으로 글씨 연습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흰색과 검정색의 대비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또 이런 접점들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욱경 작가의 작품에 있어서 모든 만물이 순환하고 있는 그 형태의 가장 종착지. 그래서 환희를 느끼고 있는 그런 장면. 이것이 바로 이제 이 환희라는 작품이고요. 환희. 네. 아하. 그리고 또 최욱경 작가의 작품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추상을 배우고 또 한국에서 어떤 전통적 요소에 눈을 뜨게 되고 또 다시 미국의 자연에서 영향을 받아서 1970년대 자신만의 독특한 추상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색을 썼고 어떻게 조형적 요소를 만들어 갔고 이런 거에 집중해서 보셔도 좋겠지만은 또 한 가지 최욱경 작가의 추상에서 중요한 지점은 추상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탐색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작품을 이제 보시니까 최욱경의 초기 추상의 형태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시그니처인 검은색 원이라든지. 그런데 이 작품의 제목은 나는 세 개의 눈을 가졌다예요. 실제로 이제 우측 상단에 보면 눈이 세 개 달린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눈 세 개 달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약하죠. 네. 눈이 3개 달렸다고 그러고. 사실 귀엽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아마도 거리를 두고 생각하거나 외계인 같다고 느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또 작품을 자세히 보면은 욱경이라는 본인의 이름을 그 단어로서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 자신을 추상화해서 그렸는데 나 자신은 눈을 세 개 가진 존재라고 그린 것이죠. 최욱경 작가가 유학 갔던 1960년대에 미국에서 아시안, 특히 아시아 여성을 찾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보기 힘든 아시아 여성을 보는 시선이 마치 우리 주변에 눈이 세 개 달린 사람이 있는 거나 똑같게 바라봤을 것 같다는 거죠. 낯선 이방인처럼 네, 맞습니다. 본인을 표현한 네. 거네요. 이렇게 본인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엔 조금 재미있는 작품인데 최욱경 작가가 앨리스 기억의 파편이라는 작품을 1965년에 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1965년에 최욱경 작가가 왜 이런 작품을 그렸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해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출간된 지 100년이 됐던 해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재출간됐고 관련 행사가 많이 열렸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왜 관심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면 최욱경 작가 입장에서 미국에 갔을 때를 다시 떠올려 보면은 거의 원더랜드에 뚝 떨어진 앨리스처럼 굉장히 낯선 미국이라는 나라에 혼자 가서 끊임없이 모험을 해야만 하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그에 따라서 계속 변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굉장히 공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연관되는 또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앨리스의 고향이 수천 개의 하늘문들이 활짝 열렸고 태양이 백색으로 찬란한데 쏟아지는 광채가 나를 장님으로 만듭니다. 아하. 정말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네, 이 두 세계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바로 앨리스인데 최욱경 작가도 한국과 미국이라는 이 두 서로 다른 어떤 성격의 나라에 살면서 그 곳을 모험하는 어떤 존재로서 자신을 또 생각했던 지점도 있어서 아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굉장히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해서 저는 굉장히 좀 편한 예술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계속 나는 이방인, 낯선 존재라는 생각, 뭐 눈이 세 개 달린 아이, 앨리스와 자꾸 이렇게 동일시하고 좀 약간의 외로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최욱경 작가는 또 그것을 뭐 본인 안에 계속 뭐 담아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에 반영해서 어떻게 내가 이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작품으로 보여줬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최욱경 작가가 굉장히 또 시를 많이 썼어요. 근데 오, 지금 시도 쓰셨어요? 말씀하신 것 같은 그 외로움을 달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언어화하는 것은 그냥 담아두는 거랑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 감정들을 드러내는 그 여러 가지 언어로 된 시들을 많이 썼는데 그것을 그림과 같이 결합해서 이런 식의 이제 시집을 내기도 했어요. 단순하게 화가가 아닌 다양한 역할을 하는 전방위적인 예술가로서의 성격도 최욱경 작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말씀하신 키워드 전방위 예술가가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군요. 네. 사실상 최욱경 작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은 저는 이 사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최욱경 작가가 키도 작고 또 체구도 작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캔버스는 본인보다 훨씬 크죠. 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본인보다 큰 캔버스 위에 펼쳐진 세계는 막 색채들이 자유분방하게 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하나의 세계, 우주를 또 만들고 있는 장면이라서 누구보다도 최욱경 작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엘리트 코스다라고 한 줄 정리하기에는 너무 끊임없는 본인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또 연구하신 분이신 것 같아서 이 한국 추상미술에서는 또 어떤 평가를 듣는 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최욱경 작가는 46세의 나이에 좀 일찍 돌아가세요. 작고하세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최욱경 작가가 어떤 모험을 했던 또는 어떤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어떤 전방위적인 예술가로서 활동을 했던 그런 지점이 모두 다 묻히고 그냥 요절한 비운의 여성 작가라는 수식어가 그 뒤부터 계속 따라 붙습니다. 근데 2021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최욱경 앨리스의 고향이라는 이제 개인전을 개최했는데 네. 최욱경이라는 작가를 이제 다시 봤을 때 요절한 비운의 여성 작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정말 엘리트 코스를 거친 작가고 끊임없이 열정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았고 정말 다양한 예술 세계를 펼쳤던 작가여서 그렇다면 좀 새로운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모험을 하는 작가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 사이를 오가면서 이 문화의 번역을 했던 작가 또 여성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글로도 쓰고 그림으로도 그렸던 작가 굉장히 다양한 면모로 재해석을 좀 해봤고 그것을 통해서 최욱경이라는 작가의 어떤 새로운 해석의 출발점을 좀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어서 다양한 최욱경 작가에 대한 해석들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이제 최욱경 작가를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네. 됐겠네요. 그렇군요.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여성 추상 미술가를 대표하는 두 작가님을 만나 뵀는데요. 같은 듯 다른 모습을 지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성자 작가는 프랑스에 가서야 미술을 배웠고 최욱경 작가는 정말 미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작가이기도 해요. 또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좀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서구 미술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를 통해서 나만의 독자적인 추상을 만들었다는 건 또 공통점일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작가들에 대한 또 뭐 해석이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 편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비교적 최근에 새롭게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것도 공통점일 것 같아요.
자, 시대를 걷는 미술관, 오늘은 여성 추상 미술가들에 대해서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우리 전유시 선생님, 함께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성자 최욱경 작가님에 대해서 오늘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아주 극히 이 작가분들의 일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을 계기로 각자의 작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가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개별적으로 이제 탐구해 보시는 기회가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이성자, 최욱경 작가님의 삶의 발자취를 함께 쭉 걸어가 보면서 나만의 우주, 또 깊은 내면의 진짜 나를 만나는 그런 시간도 함께 이루어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로 시대를 걷는 미술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에게 이성자 최욱경이란 원더랜드이다. 원더랜드는 동화의 세계이기도 하고 기이한 세계를 뜻하는데 우리의 일상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두 작가의 작품도 추상이라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세계이기 때문에 원더랜드를 탐험하는 기분으로 이 두 작가의 작품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